안전하게 퇴근해서 집에 올 수 있기를 바란다. 이거 얼마나 처절한 말입니까? 매일 목숨을 걸고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일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? 잘 살기 위해서죠. 그렇죠. 삶의 질을 높이고 기본적인 재화를 획득하고 행복의 총량을 넓혀나가는 것인데, 비정규직, 그 다음에 외국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, 열악한 지위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정규직이 아닌 분들, 특히나 이런 분들은 둘이 해야 될 거 이득 늘리려고 혼자 시키다가 죽어갔는데 몇 시간 동안 방치된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작태가 되어 왔잖아. 실제로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되는 그런 노동자들도 꽤 많아. 그러니까 반드시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돼. 왜? 일할 사람은 되게 많거든. 너 아니라도 다른 사람 얼마든지 오늘이라도 전화 한 통화로 뭐 4사람 5사람 구하는 거 쉽다. 너 아니라도 된다. 그런 일자리는 얼마든지 많아. 그러니까 시골에 집 있고 집이 좀 큰 편이야. 그래서 이제 방도 내줄 수가 있고 같이 이제 밥해서 먹으면 돼. 숙식 제공이 돼. 근데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냐고. 1시간에 10,000원이 넘잖아. 이제 최저임금이 사실은 1시간에 1030원이란 말이야. 근데 그걸 안 줘. 그 시골에서 땅을 좀 넓게 갖고 있어. 밭농사를 짓는데 뭐 과일도 짓고 깻잎이니 뭐 양파니 마늘이니 이런 채소 농사도 짓고, 그리고 이제 우리밀은 비싸잖아. 쌀처럼. 우리밀도 좀 짓고 그러는데 땅은 넓어. 밭이라도 보통 농사 짓는 사람들이 한 3-4천 평 가지고 있다. 그러면 그 집은 이 밭이라도 뭐 한 10만 평 뭐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대부분 그 부잣집 그 농촌 그 사람들이 3-4천 평 가지고 있는 거랑 비교가 안 되지. 한 10만 평 이렇게 갖고 있으면. 거의 한 25개 정도의 그 부유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런 땅을 갖고 있어. 그러니까 이게 좀 작은 소농장처럼, 그런 작은 이제 그 시골의 농장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 기업형으로 일종의 이제 농업 법인이거든. 근데도 최저임금을 안 줘. 뭐 1030원 그렇게 안 줘. 그 1030원 해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새벽 뭐 5시면 밝잖아. 그래서 이제 저녁 한 8시까지, 그러니까 이제 5시부터 8시까지면 12시간, 3시간, 15시간인데 15시간에서 이제 3시간 밥 먹는 거 빼도 12시간 일한단 말이야. 근데 12시간까지 일을 안 하고 솔직히 체력이 떨어지잖아. 점점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아침 때보단 점심 때보단 저녁 한 8시간만 일한다고 하더라도
1시간당 1030원이지만 그렇게 안 줘. 얼마든지 구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뭐 시간당 8,000원씩 준단 말이야.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. 그래서 이제 보통 비 오는 경우 빼고 비 올 때는 뭐 오비 있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190만 원? 뭐 이렇게 줘도 이게 이제 숙식 제공이 되거든. 밥 제공해주지. 그리고 이제 집이 커가지고 이제 방도 제공해주지. 그리고 이제 그 씻을 수 있도록 뜨뜻한 물 그것도 뭐 쓰는데 지장 없지.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미적지근한 물 쓰지만 그러니까는 사실 뭐 자기네들 뭐 옷 사 입고 뭐 화장품 사고 뭐 아프면 병원 가고 뭐 그런 거 그래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다 빼고 뭐 보통 지금 이제 최저임금이 83만 원이니까 최저 생계비가 이 109만 원 109만 원을 예를 들어서 그 베트남에 있는 친정집에 붙인다. 그러면 거의 한 달에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2,200 정도를 붙이는 거야. 아주 효녀지. 그러면 이제 12개월이면 거의 1년이면 2억 6천만 원을 붙인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시간에 10,000원이 아니라 8,000원을 줘도 그냥 일을 하는 거야. 왜? 숙식 제공이 되니까. 어디 시내 가가지고 숙식 제공 다 되고 그리고 이제 제대로 돈 받으려고 그러면 그런 일자리를 못 구하거든. 아주 위험한데 아주 시끄러운데 공장 그런데 24시간 들들들들 시끄럽고 그런 데는 숙식 제공이 될 수가 있어. 워낙 위험하고 시끄럽고 이러기 때문에. 그런데 아니고 이런 농사 짓는 것처럼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적 이제 친근하고 그런 데가 그렇게 숙식 제공이 되고 그런 데는 별로 없어. 한 시간에 뭐 10,000원씩 주는 데는 차라리 글로 간다고. 그러면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8,000원을 줘도 남는 거야. 가족들한테 100만 원씩 붙이고 내가 이제 한 80만 원, 83만 원 그 최저 생계비 그 정도 영세민들 그 정도 돈을 내가 이제 용돈 삼아 쓰고 그래도 보험료로도 많이 들어가 외국인도. 왜냐면 이제 병 나면 큰 돈 들어가니까. 뭐 입원비 전액 무료 뭐 이런 거 수술비 뭐 진단서 떼면 진단금 뭐 2천만 원 나오고 뭐 이런 보험료 특약으로 그렇게 해서 많이 들어가. 그래서 어떤 외국인 근로자들은 특약을 많이 넣어가지고 보장성 보험인데도 거의 뭐 20만 원씩 내잖아 한 달에. 아까 라면 먹은 게 배가 이제야 좀 꺼졌네. 아 이제 뭐 진해거담제 같은 거 이제 가래 고치는 약을 먹어도 계속 유해 환경이 있잖아. 계속 감기가 걸릴 수밖에 없는 뭐 시내다 에어컨 청소 싹싹 해가지고 매년 그렇게 하는 그런 깔끔한 그런 장사하는 사람들 없다. 코로나 때문에 불경기고 코로나 이후에도 불경기다. 더 불경기였다. 근데 그거라도 아끼는 사람이 많다. 또 뭐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도시 자체가 덥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감기가 잘 걸린다. 기온 차이가 그만큼 이제 차이가 많이 나잖아. 그리고 좀 주변에 감기 걸린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그 사람도 이제 건강식품을 챙겨 먹기 때문에 본인은 감기가 걸렸어도 기침이 한 번도 안 나. 근데 실상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있어.
그런 사람들도 많아. 요즘 워낙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다 보니까. 그래서 나는 걸려. 사람 많은데 가면. 근데 아무도 기침을 안 해. 그 사람들은. 어떤 사람은 또 이런다고 저 감기 걸렸어요. 그러니까 근데 심하게 걸렸네요. 그래 병원 가봤어요.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천식이라서요. 뭐 병원 가도 그때뿐이고 그렇게 뭐 치료 효과가 좋진 않아요. 그러니까 아 그래요? 어머님도 어디 다니세요? 그러니까 예 저도 저 서울대 호흡기내과 다니거든요. 아 그러세요? 그러니까 그렇다고. 근데 뭐 기침 한 번 안 해 그분은. 제가 듣기에는 그 알레르기 심하고 폐가 약하고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 폐에 좋은 그런 한약 같은 거를 꾸준히 이렇게 달여서 먹는 게 좋다고 하던데요. 그러니까 아 저는 그 단계가 이미 지났어요 이러더라고. 그렇게 말씀을 하셔. 그 단계가 지났대. 그 단계가 지났다는 얘기는 폐가 이제 섬유화되는 단계인 거야.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치료를 받아야 돼. 그 서울대병원 이제 호흡기내과 쪽에. 그러니까 아마 그분이 좀 호흡기가 약하신가 봐. 본인은 감기에 하나도 안 걸려. 근데 주변 사람은 감기에 걸릴 수가 있어. 왜냐면 몸에서 이제 감기 바이러스 그 활동을 하고 있기